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청소년 이 랜선 캠프 활동 강의를 맡은 한성교회 장세준 목사라고 합니다. 어, 선생님들 그 키트 다 받으셨죠? 교재 다 가지고 계시나요? 네, 가지고 계신 교재를 한번 살펴보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어보시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이 스티커예요. 보이시나요? 네, 이 스티커. 이렇게. 아유, 줌으로 하니까 스튜디오보다 훨씬 좋네요. 이렇게 스티커가 6개씩 3장 해서 총 18장이 들어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이 스티커 중에 13장은 저희 활동에 필요한 스티커고, 나머지 요 뒤에 있는 5장은 우리 친구들이 붙이고 싶은 곳에 마음껏 붙여서 꾸밀 수 있도록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들어있는 게 요 판박이 보이세요? 찾으셨나요? 이렇게 판박이가 있어요. 요거 아까 우리 유재전 선생님이 찬양하시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신기하거든요. 저도 아까 해봤는데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요거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데요. 요 겉에 이렇게 비닐로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요걸 뜯으시면 안 되고, 요걸 뜯으시면 안 되고, 확 잡아 뜯으면 안 됩니다. 내가 판박이 하고 싶은 그 문이 저 요즘 이렇게 이게 가상 배경이라서 여기 이렇게 글씨로 써져 있는 요 부분 있잖아요. 저는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가위로 오려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곳을 이렇게 오려서, 제가 가위질을 잘 못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저는 오렸어요. 그래서 요 오린 상태에서 요 겉에 비닐을 이렇게 뜯어주시고, 보이시죠? 비닐 뜯은 거. 비닐 뜯은 다음에 요 문신을 하고 싶은데 보통 이게 손목에다가 많이 이렇게 하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손목에다가 요 글씨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고 요 글씨가 손목에 닿게끔, 네. 글씨가 손목으로 닿게끔 직접 이렇게 대시고요. 물티슈 있잖아요. 그냥 물티슈를 한 장 딱 빼셔가지고 여기다가 요 위에다가 이렇게 살포시 물티슈를 얹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물티슈 때문에 요 종이가 젖겠죠. 네, 이렇게 대고 한 3초, 4초 정도 있으면요. 자, 보이세요? 이렇게 붙었죠. 요거를 종이를 띄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여름에 아이들하고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판박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접혀져 있는 요 종이 있잖아요. 요게 바로 청소년 교재입니다. 저희 선생님들은 왜 키트를 받았는데 교재는 안 들어있고 브로셔만 넣어줬냐 그러는데 이게 브로셔가 아니고 이 교재예요. 청소년들은 요 종이 한 장으로 모든 거를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정면에 표지 보이시나요? 페이스메이커 해놓고 밑에 노예 13년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이게 바로 저희가 이번 여름에 우리 청소년 친구들하고 함께 하게 될 그 프로그램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라는 이름으로 노예 13년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한 7년 전에 노예 12년이라는 영화가 나왔었잖아요. 그 1800년대 중반쯤이었겠죠. 미국 그 남북전쟁 직전에 북부에서 자유인으로 살던 흑인이 이제 하루아침에 납치가 돼서 남부로 끌려가서 12년 동안이나 원치 않는 노예 생활을 해야 했던 그 영화 제목을 모티브로 해서 요셉이 했던 그 13년의 노예 생활을 컨셉으로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요 뒷면에 보시면 교회, 부서 이름 적는 칸이 있고요. 아이들이 받자마자 교재에다가 자기 이름 적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접혀져 있는 부분을 세로로 펴보실까요? 네, 이렇게 세로로 펴보시면 여기에는 저희 달려라 요셉 VBS 주제 글이 실려 있습니다. 오늘 아까 들으셨던 저희 담임 목사님의 주제 강의 내용이 요약되어서 들어있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도 캠프를 시작하기 전에 한 번씩 읽어보면 그 요셉의 삶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과 은혜를 보다 깊이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화면을 이렇게 펼쳐볼까요? 이렇게 펼쳐보면 요 위쪽에는 암송 구절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암기해서 체크할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이 성경 암송 구절들은 저희 그 방콕 묵상 교재에서 가져온 암송 구절들이에요. 저희는 저희 교재를 사용하면서 미취학에서부터 청소년까지 매주 한 구절씩 해당 주일 성경 본문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은 각 교회마다 캠프나 수련회 진행하실 때 교회별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랜선으로 캠프하실 때에는 저희가 이제 옛날에 기억나시죠? 현장에서 캠프할 때에는 그 암송 구절 안 외우면 밥을 안 줬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막 시험 들고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랜선으로 할 때는 뭐 어떻게 하냐면 중간중간에 미션으로 아이들한테 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진행이 이루어지다가 잠시 흩어지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저희도 지금 방금 전체 강의를 끝내고 지금 각급별로 강의를 하게 되는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 뭐 반별 모임 시간을 갖는다. 아니면 저녁 식사 시간이다. 아니면 오늘 일정 여기서 마치고 내일 아침에 다시 줌으로 모이자 했었을 때 모여서 가장 먼저 이 성경 암송을 암송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10명에게 점수를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저희 교회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희 한성교회의 그 청소년 랜선 캠프 때에는요 이 암송 구절을 외워야 점수를 줬습니다. 무려 1점. 1점이 작은 것 같지만 1점씩 모아서 총 50점을 만들면 에어팟 프로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외울까요? 안 외울까요? 네, 눈에 불을 켜고 외웁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이거 외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이 암송 구절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보시면 요 밑쪽에 보시면 말씀 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번 정도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나눈다고 할 때 아이들이 여기 설교 내용대로 기록할 수 있도록 이것도 교회별로 재량껏 점수로 활용하시거나 가장 설교 노트를 열심히 적어서 낸 친구에게 상을 주시거나 뭐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걸요 가로로 길게 펼쳐보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가상 확인이라 보이시죠? 네. 이게 A2 사이즈인데요. 여기 가장 위에 보시면 달려라 요셉 그리고 달려라 네모 이렇게 빈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각자 이름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화면을 하나 공유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네. 이게 바로 그 노예 13년의 미션 지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게임 1부터 게임 13까지 총 13가지의 방탈출 게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게임 옆에 제목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게임부터 하나하나 보시면 꿈꾸는 요셉, 형들에게 미움받는 요셉,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 등등등등 해서 맨 마지막에는 가나안에서 고센으로까지 요셉의 일대기입니다.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 에피소드들이 13년 동안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노예에서부터 총리가 될 때까지 그 13년 동안의 시간에 요셉의 그 인생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선명하게 엿볼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게임 이름이 노예 13년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 그림 전체가 숨은 그림 찾기예요. 오른쪽 위에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면 열쇠, 우산, 삽, 운동화, 자, 연필, 새, 물고기 이렇게 8가지 그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열쇠, 우산, 삽, 운동화, 자, 연필, 새, 물고기까지 이렇게 8가지 그림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이들하고 같이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즐기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방탈출 게임이라 말씀드렸는데 선생님도 혹시 방탈출 게임 해보셨나요? 저는 실제로 이렇게 방탈출 게임을 하는
그 카페 같은 데는 안 가봤고요. 스마트폰 게임으로만 해봤는데 방탈출 게임이 뭐냐면 방 안에서 시작해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물들과 주어진 단서들을 조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 방에서 나갈 수 있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 방탈출 게임을 줌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어떤 게임들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줌에서 소회의실을 13개를 만드셔야 돼요. 제가 아까 줌 강의에서 소회의실 13개 만드는 거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강의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다 같이 있는 저희가 지금 소회의실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인 세션에서 소회의실을 13개를 만들면 이 아이들이 소회의실을 자유롭게 메인 세션으로 왔다 갔다 할 뿐만 아니라 소회의실 간에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만들 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참가자가 소회의실을 선택하도록 허용이라는 란에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만 아이들이 자기 의지대로 회의실을 들락날락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안 하고 그 위에 있는 자동이나 수동으로 할당에 체크를 하면 호스트가 일일이 참여자들이 어떤 소회의실로 가야 되는지 지정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 아이들이 소회의실에 들어갔다가 혹시라도 이 회의실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그 소회의실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약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해 두시고 염두에 두시고 소회의실을 13개 만드시면 이렇게 작은 방들이 생기는데요. 이 작은 방에 각각의 게임을 진행할 조교가 한 분씩 들어가셔야 됩니다. 뭐 아마 선생님들이나 스태프들이 하시게 되겠죠. 그 조교들은 소회의실에서 머물면서 그 방에 들어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같은 게임을 계속 반복해서 진행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미션을 클리어했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아이들한테 일정 시간을 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시간이면 1시간, 아니면 2시간이면 2시간 이렇게 시간을 주고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이 이 13개의 소그룹 회의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각각의 소회의실에서 주어지는 미션을 클리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션을 클리어하면 우리가 아까 처음 봤던 그 화면 있죠. 이 지도에서요. 스티커를 하나씩 붙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봤던 그 18개 스티커 중에서 이 게임에 맞는 번호, 이 게임 그 번호의 이 그림에 맞는 것을 찾아서 붙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1번 게임을 클리어했다. 그러면 지도에 1번 지도 스티커를 붙이는 거고요. 2번, 3번, 4번, 5번, 6번. 꼭 순서대로 게임을 클리어하지 않아도 되겠죠. 마구잡이로 자기가 더 빨리 깰 수 있는 클리어할 수 있는 게임을 찾아 들어가서 이렇게 순서와 상관없이 스티커를 하나하나 붙이면 결국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13개의 게임을 모두 다 미션을 클리어한다면 이렇게 지도 전체가 스티커가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방에 들어올 때마다 이 스티커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스티커를 이만큼 붙였다. 나는 벌써 미션을 이만큼 클리어했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점수판처럼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 내에 누가 더 많은 미션을 클리어하느냐, 누가 더 많은 스티커를 이 지도에 붙이느냐를 겨루는 겁니다. 그런 질문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스티커 붙이겠다는 욕심에 미션을 제대로 클리어하지 않았는데 그냥 스티커를 붙이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방의 조교가 누가 클리어했는지를 이름을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13가지의 게임들을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설명해 드릴 게임들은 13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임을 고르시면 돼요. 혹은 줌에서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더 재미있고 좋은 게임들을 알고 계신다면 그 게임들로 해서 13개를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유튜브나 이런데 아이들하고 줌으로 할 수 있는 게임 소개가 정말 많이 되어 있고요. 아이들 수준에 맞게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청소년이면 청소년 그 수준에 맞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요. 꼭 해보셔야 돼요. 꼭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설명을 듣는 것과 실제로 해보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설명을 들을 때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면 또 아닌 경우도 있고요. 설명을 들을 때는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재미있는 경우도 있고 또 교회 상황에 따라서 실현할 수 있는 게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게임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해보시고 게임을 넣으셔야지 그냥 넣었다가 재미가 없으면 이번 캠프 노잼이라고 아이들한테 악플이 달리니까요. 네, 거기에 참고해 주시고 자 어떤 게임들인지 지금부터 빠르게 설명드리면서
재미있는 게임들은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하고 한 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게임입니다. 제시어 찾아오기라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예시를 제가 들어보면 여기 게임 설명부터 드릴게요. 제시어에 포함되어 있는 글자들을 집안 곳곳에 있는 인쇄물로 찾아오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라는 제시어를 제가 만약에 준다 아이들한테, 그러면 얼른 뛰어가서 서재나 이런 데에 있는 책들이나 여러 가지 뭐 인쇄물들을 찾아서요, 이런 식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님 이런 식으로 세 글자면 세 개의 인쇄물을 가져와야 되고, 네 글자면 네 개의 인쇄물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나 예수님 뭐 이런 건 너무 쉬워요. 집안에 신앙서적이 여러 개 있는 집이면 하나님이 벌써 여러 분 계십니다. 첫 서재에. 그래서 찾기 너무 쉬우니까요. 좀 길고 복잡한 단어로 뭐 달려라 요셉, 청소년 캠프, 여름 수련회, 뭐 아니면 선생님, 뭐 목사님 성함 이런 걸로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글자씩 찾아오는 게임 진행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게임은요, 고요 속의 외침입니다. 이 게임은 뭐 설명 안 해도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TV 예능에서도 너무 많이 했었던 게임들이고요. 줌은 음소거가 가능하잖아요. 조교가 음소거된 상태에서 조교의 입모양만으로 제시어를 맞히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많이 봤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모양만 보고 경찰청 창살 쇠창살이다. 쇠창살이다. 그러면 그걸 찾아서 갖고 있는 요 화이트보드에다가 아이들이 경찰청 창살 쇠창살 적어서 화면에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정답을 맞춘 걸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게임, 사자성어 게임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서유기 같은 데서 많이 하는 게임이죠. 앞에 두 글자만 듣고 뒤에 두 글자를 완성하는 게임인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무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준에서 당연히 아이들이 이걸 알겠지라고 이런 식으로 오리 땡땡 이렇게 내면 이런 식으로 재미있는 답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답은 오리무중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캐치마인드입니다. 이것도 뭐 아주 잘 아시는 게임이죠. 그림 그리는 것을 보고 제시어를 맞히는 게임이라서 이 게임을 진행하는 조교가 그림을 좀 잘 그리면 좋고요. 약간의 센스를 탑재하신 분이면 더더욱 재밌을 겁니다. 이것도 신서유기에서 굉장히 근데 이거는 좀 카테고리를 정해놓으면 좋아요. 영화면 영화, 뭐 속담이면 속담,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면 성경에 나오는 사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시어를 몇 개 정해놓고 그림을 아이들한테 그리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림 그릴 때 제가 아까 줌 사용법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이 메인 카메라 말고 핸드폰이나 다른 모바일 기기로 두 번째 카메라를 사용하셔서 그림 그리는 걸 바닥에 이렇게 들고서 그리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 놓고 보이게끔 그렇게 진행하시면 조금 더 원활한 매끄러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게임은요, 단체 가위바위보인데요. 지금 저하고 한번 해보시죠. 보이시나요? 네. 저는 지금 갤러리 보기로 선생님들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카메라를 키신 분들끼리만 한번 해보시죠. 주먹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그래서 제가 지금 찌를 냈잖아요. 저를 이기신 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묵 내신 분들만 남고 이렇게 남으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끄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는 화면에 표시되지 않게 하면 아이들이 알아서 카메라를 끄면 화면에 사라져요. 그래서 화면에 남는 그 인원들만 가지고 가위바위보를 계속 진행하면 화면에 점점 보이는 숫자가 줄어들겠죠. 네. 그런 식으로 게임을 진행하시면 굉장히 매끄러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잘 아시는 게임이라서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OX 퀴즈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우리 키트에 들어있는 화이트 보드판 다 가지고 계시죠? 화이트 보드판을 아이들이 들게 하고 문제를 냈었을 때 O나 X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요거는 조금 그 조교 한 명만 가지고는 조금 어렵고요. 그 방 안에 이렇게 아이들 숫자를 셀 수 있는, 누가 답을 어떻게 표시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또 다른 스텝들이 들어있으면 좀 더 게임을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곱 번째 게임은 이건 조금 이상한 게임인데요. 조교 따라잡기라는 게임이에요. 조교라는 표현은 제가 그냥 임의대로 사용하시는 거니까 바꾸셔도 좋습니다. 그 소회의실에 게임 진행자가 있잖아요. 그 진행자가 입고 있는 것, 그리고 하고 있는 포즈를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이 통과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회의실을 들어왔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 진행자가 카메라를 끄고 있는 거죠. 분장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준비 시작했었을 때 카메라를 켜는 겁니다. 그럼 화면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빨리 가서 집에 있는 여러 가지 분장 도구와 여러 가지 기구들을 사용해서 최대한 이 진행자와 똑같이 맞추는 거죠. 지금 제가 화면을 좀 조커 이런 걸로 해서 조금 불쾌하실 수도 있는데 재미있게 그냥 이런 건 좀 특수 분장이잖아요. 이런 거 말고 집안에 있는 것들로 예를 들어서 뭐 고무장갑을 여기다 끼고 있다든지 뭐 헤어밴드를 이상한 걸 하고 있는다든지 뭐 눈썹을 짝짝 그린다든지 아니면 펜으로 여기 이렇게 뭉이 아버지 수염을 그려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아이들이 뛰어가서 얼른 그걸 똑같이 다 따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이 연출이 될 것 같고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따라하는 아이들만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덟 번째 게임, 프로파일링 게임입니다. 이것도 사전에 좀 준비가 필요한데요. 처음에 들어오면 조교가 멀쩡한 상태로 이렇게 있고요. 중간에 카메라를 잠시 끕니다. 그리고 몇 초 후에 다시 카메라를 켰었을 때 이 인상 차기가 바뀌어져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왼쪽 귀에 귀걸이를 하고 있다가 그 귀걸이를 오른쪽으로 옮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아주 미세한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안경을 안 쓰고 있다가 갑자기 카메라를 껐다 키면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다든지 뭐 아니면 안경 색깔이 바뀌었다든지 뭐 머리를 풀고 있다가 묶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몇 가지가 달라진다라는 걸 아이들에게 미리 공지를 해주시고 그 몇 가지가 뭔지를 찾아내서 화이트보드에 적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 정답을 맞추는 아이들만 패스하는 그런 걸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게임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시간 동안 계속 아이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그래서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아이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계속 쉽게 말하면 이 게임을 클리어하지 못하면 계속 이 방에 머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세팅을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세팅만 가지고서 이거를 2시간 동안 똑같이 재활용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적어도 한 대여섯 가지의 세팅을 미리 가지고 계시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순환될 때쯤 다시 전에 했던 걸 다시 한번 사용하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세팅을 좀 해주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자, 아홉 번째, 이거 프로파일링 게임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건 제가 극단적인 예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멀쩡하게 있다가 그 다음번에 이렇게 바뀌면 뭐가 바뀌었는지를 찾아 적는 그런 게임인 거죠. 아홉 번째 게임은요, 성경 속에 있는 물건 찾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줘요. 성경 구절에 나오는 물건을 빨리 가져오는 겁니다. 선생님들 지금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지금 선생님들 화면을 보고 있는데 카메라를 켜고 계신 선생님 중에 지금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 게임에서 1등 하신 분께는 제가 제 사비로 아메리카노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시고 싶어서요. 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5절이에요.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3장 5절에 나오는 물건을 빨리 가져와서 카메라에 보여주시는 선생님께는 제가 아메리카노 2잔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우리 이유경 선생님 뛰어가셨어요. 벌써 뛰어가셨어요. 어떡하냐. 벌써 뛰어가셨어요. 어떡하냐. 오! 맞아요. 우리 생수의학교의 고등부 우리 문예림 선생님이신가요? 네, 문예림 선생님이 가장 빨리 수건을 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에 보면 물건이 2개가 나와요. 수건과 대야가 나오죠. 그래서 수건이든 대야든 빨리 찾아갖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빨리 들고 온 친구에게 친구가 통과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문예림 선생님께는 반드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빠르시네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퀴즈는요. 인물 퀴즈예요. 이것도 신서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선생님들 지금 혹시 화이트보드 가지고 계신가요? 화이트보드 한번 화면에 보여주실래요?
화이트보드가 있어야, 그리고 마커도 가지고 계시죠. 네. 그 안에 같이 동봉되어 있는 마커로 이 게임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시되는 사진을 보고 그 사진 속의 인물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해서 바로 딱 보여지는 그 인물의 이름이 뭔지 적어서 가장 빨리 보여주시는 분들께 이번에도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거를 제대로 해놨겠죠? 네, 한번 확인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해놨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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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오! 생수해관교회 고등부, 아니, 심지어 영어로 쓰셨어요. 우리 윤지수 선생님, 영어가 더 편하시군요. 일론 머스크를 영어로 쓰시는 분이 나오실 줄 몰랐습니다. 네, 우리 생수해관교회 윤지수 선생님께도 네, 아메리카노 2잔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아이들이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 고인물처럼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인물들을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좋고요. 조금 카테고리를 다양화하면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인물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연예인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신 선생님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연예인이 아닌 사람들, 또 만화 캐릭터, 이런 것들 좀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준비하실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시면 요 소회의실에서 요 게임 진행하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는 거죠. 딱 시간을 주고 뭐 몇 초, 아니면 선착순 몇 명, 이런 식으로 통과를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11번째 게임은요, 랜덤 게임이에요. 이것도 약간 일종의 가위바위보 같은 건데요. 진행자와 같은 동작을 취하면 통과하는 겁니다. 미리 예시를 주는 거죠. 오른손을 들거나 왼손을 들거나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저는 오른손을 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처럼 오른손을 든 친구들만 통과, 왼손을 든 친구들은 계속 남는 거죠. 두 가지가 좀 너무 쉽다? 그럼 세 가지. 세모, 뭐 네모, 동그라미,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동작을 정해서 곧 같은 동작을 취하면 통과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남는 참참참 같은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은근히 쉬울 것 같지만 또 안 되는 아이들은 계속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째 게임은요, 줌인 게임인데요. 이거는 조금 인터넷을 검색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확대를 많이 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시면 사물을 막 몇천 배, 몇만 대 이렇게 확대한 사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검색을 하셔서 미리 좀 구해 오시고요. 그것들을 보여주고 그 물건이 뭔지, 그 사물이 뭔지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징그러우신가요? 눈입니다, 눈. 네, 사람의 눈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눈을 1000배 확대한 사진이래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보고 무슨 빵인 줄 알았는데 눈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대한 사진들, 조금 불쾌하지 않은 사진들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어떤 것인지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째, 스피드 받아쓰기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제시되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빨리 쓰는 거죠. 너무 그냥 단순하게 하는 건데, 이것도 선착순 몇 명, 이런 식으로 몇 초 안에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시어로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주는 거죠. 창세기 29장 30절. 그럼 빨리 성경을 찾아서 창세기 29장 30절을 이 화이트보드에다가 적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너무 길면 이게 아이들이 쓰다가 지치잖아요. 그래서 성경 구절은 좀 짧은 걸로 찾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창세기 1장 1절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아이들이 암송하기로 했던 구절 중에서 하면 굳이 성경을 찾지 않고 암송한 아이들은 좀 더 유리하게 빨리 써서 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4번째 게임은 병맛 게임입니다. 이거는 저희 스텝이 이런 게임 하면 어떠냐 하고 가져와서 제가 넣기는 했는데, 솔직히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들 들으시고, 선생님 스타일 아니시면 빼셔도 됩니다. 이건 뭐냐면요, 소회의실에 들어와서 이상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통과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소회의실에 들어왔는데, 진행자가 카메라를 보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카메라를 이렇게 보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들어와서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왜 진행을 안 하지? 왜 진행을 안 해요? 채팅창에다가 왜 진행 안 해요? 라고 치는 아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통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약간 약속되지 않은 그런 게임인데요. 그냥 랜덤으로 조교 마음대로 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우리 오세진 선생님처럼 갑자기 턱을 갰다. 통과. 뭐 이런 식으로. 네.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재미있어 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넣어드렸는데 한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번째 게임은 카메라 룰렛 게임입니다. 이것도 약간 조금 난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요. 카메라를 2대나 3대 정도 혹은 가능하시다면 4대 그 이상까지도 설치를 하는 건데요. 그 카메라들이 다 나를 비추고 있는 거죠. 진행자를 비추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이렇게 교회 같은 공간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룰렛처럼 이쪽에서 왼쪽에서 하나가 나를 비추고 오른쪽에서 하나가 나를 비추고 뭐 뒤에서 하나가 나를 비추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짧은 음악을 틀고요. 그 음악이 트는 동안 사람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한 바퀴 계속 도는 거죠. 그래서 계속 돌다가 그 노래가 끝날 때 어떤 카메라를 바라볼지 예측을 하는 게임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여주고 시간이 지났을 때,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사람이 어느 카메라를 보고 있을지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그래서 3번에 나는 배팅을 하는 겁니다. 나는 3번일 것 같다. 근데 딱 멈췄는데 그 사람이 3번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3번 카메라에 선택했던 친구들이 다 통과하는 거죠. 약간의 사행성 같아서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16번째 게임, 문장 재조합하기 게임이에요. 이것도 조금 관찰력이 필요한 게임입니다. 화이트보드가 필요하고요. 제시어를 주는데요. 그 제시어가 문장 그 순서가 엉망이 되어 있어요. 저희 이 게임 한번 해볼까요? 이 게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트보드 준비해 주시고 화이트보드를 준비하셨다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요 화면에 나오는 문장을 바르게 완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잘 보이게 해주셔야 돼요. 네. 우리 한성교회 고등부 하진주 선생님이신가요? 네. 하진주 선생님, 나는 교회에 다닌다. 라고 바르게 적어주셨어요. 우리 하진주 선생님한테 선물을 짜고 치는 고스톱 같지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계시는 우리 유지학 선생님하고 나눠 드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을 좀 더 어렵게 만들면 아이들이 이렇게 문장을 완성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선생님 눈치채셨겠지만 게임마다 난이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게임에는 아이들이 잼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완급 조절을 해주셔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요 활동을 하기로 설정하신 그 시간에 맞게 리허설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선생님들하고 같이 요 게임을 진행하는 데는 평균 얼마 정도 걸리는구나라는 거를 계산을 하셔서 조금 이제 시간 안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번째 게임입니다. 몸으로 말해요. 이것도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게임이죠. 몸으로 제시어를 설명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맞히는 게임인데 카테고리를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스포츠면 스포츠, 뭐 속담이면 속담,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면 성경에 나오는 사건 이런 식으로 하셔야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빠르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18번째 게임은 초성 게임인데요. 요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선물을 많이 보내드리고 싶네요. 요거 한번 해보죠. 요거 재밌어요. 초성 게임 아시죠? 초성을 제시하면 그 초성에 맞는
단어를 말하는 거잖아요. 원래 초성 게임은. 줌으로 할 때에는 시간을 주고 그 시간 안에 뭐 5개면 5개, 3개면 3개 이렇게 빨리 써서 화이트보드를 들어서 보여주는 친구들이 통과하는 식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저희는 당연히 선착순으로 가장 빠르게 5개, 5개 단어를 초성에 맞는 5가지 단어를 화이트보드에 적어서 보여주시는 분께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네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화면. 제시어 나갑니다. 우리 저기 유재학 선생님하고 하진주 선생님은 거기는 그 두 분이서 네, 협업을 하시네요. 뭐 어쩔 수 없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자, 누굴까요? 전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빛교회 청소년부, 네, 가상 화면이라 화면이 안 보여요. 다 쓰셨나요? 하늘빛교회 청소년부. 네, 5개를 쓰셔야 되는데. 네, 5개를 쓰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만 쓰셨어요. 우리 생수의 강교회 고등부 윤지수 선생님께서 가장 빠르게 하셨는데, 아까 받으셨으니까, 우리 순천 북부교회 김태진 선생님이신가요? 목사님이신가요?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빠르게 해주셨어요. 네. 이런 식으로 감자, 뭐 거지, 기자, 네, 맞아요. 고조, 기장, 고장, 뭐 이런 식으로, 네네네. 이렇게 5가지를 빨리 써서 뭐 10초 안에, 제가 보니까 한 10초 정도면 5개 쓸 수 있더라고요. 제시어를 제시해주고 10초 안에 5가지 쓴 친구들만 통과,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번째 퀴즈입니다. 찬양 퀴즈인데요. 요것도 조금 그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미리 찬양 음원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꽃들도라는 찬양 있잖아요. 꽃들도 구름도 이런 찬양인데 앞에서 꽃 이것만 틀어주는 거죠. 짧게 꽃. 자, 이 찬양이 무슨 찬양일까요?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화이트보드에 정답을 적도록 이렇게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아이들이 알 법한 찬양들로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이건 좀 준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뒤쪽에다 넣었는데 아마 준비가 잘 되면 굉장히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 20번째 게임은요. 색깔 찾아오기 게임이에요. 그래서 제시하는 그 색깔들을 몇 가지 색깔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찾아오는 친구들 선착순 뭐 10명, 뭐 20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과시키는 게임인데요. 요거 하나 팁을 드리면 아이들이 보통 이 줌으로 접속할 때는 책상에 보통 앉아서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공부하는 책상에. 그러면 웬만한 색깔은 다 움직이지 않고 손 뻗으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게임을 되게 야심차게 준비해서 빨간색! 그랬더니 저는 아이들이 빨간색 그러면 우다다다 뛰어갈 줄 알았거든요. 빨간색! 그랬더니 바로 빨간색. 화면 띄워서 보여주고 파란색! 그랬더니 바로 파란색. 볼펜은 선생님들 여러 가지 색깔들이 같이 있잖아요. 보라색, 연보라색, 민트색, 검은색 그냥 손만 뻗으면 다 있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특이한 색깔들로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민트색, 황금색 이런 익숙한 지금 하진주 선생님, 우리 유지학 선생님은 네, 12색 펜인가요? 12색 네임펜을 네, 가지고 다니시는 저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아이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색깔을 선택하실 때 조금 더 구하기 어려운 색깔로 아니면 더 여러 가지 색깔들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교재 여기 게임을 다 마치신 다음에 여기 교재 오른쪽 밑에 보시면 간증문을 적는 칸이 있어요. 나의 페이스메이커이신 하나님을 자랑하자. 그래서 무슨 부, 무슨 반, 이름 누구 이렇게 적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아이들이 랜선으로 하는 만큼 현장에 나와서 제출하기 어려운 교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적어서 아이들이 사진으로 찍어서 담임 선생님이나 담당 교육자에게 카톡으로 이렇게 전송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랜선 캠프, 지난 봄에 했었던 랜선 캠프, 한성교회 청소년 그 랜선 캠프 영상을 보시면 맨 마지막 시간, 폐회 예배 끝나고 2부 순서로 그 아이들이 제출한 간증문을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간증문을 쓴 아이들이 직접 줌에서 자기가 쓴 간증문을 이렇게 보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 읽었는데 그게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됐고요. 이렇게 자기가 보고 읽으면서 자기가 막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간증하면서 우는 모습에 저희 선생님들도 막 눈물을 보이시고, 공교롭게도 그날 펑펑 우셨던 두 분의 선생님이 이 방에 계시는데, 네. 아마 그 영상을 보시면 어떤 분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은혜가 배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캠프를 통해서 느낀 점, 받은 은혜들을 직접 나눠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요 게임들을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교회마다 조금 여건이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랜선이 아니라 현장에서 진행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시는 그 교회도 있으실 것 같고, 아니면 우리 부서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거 방을 13개를 만들면 아이들이 한 방에 한 명씩밖에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교회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순서대로 진행하셔도 되고, 교회에서 만약에 현장에서 진행하신다고 하면 13군데의 이 방을 만들어서 13가지 미션을, 호스트 게임 저희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제가 나눠드린 이 이야기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줌을 활용해서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음소거를 해제하고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선생님들이나 교육자분께서는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질문이 없군요. 제 강의가 완벽했나 봅니다. 네. 혹시라도 이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 교회 선생님들이나 교육자분들께서도 이걸 가지고 준비하시거나 진행하시다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거나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세요. 그럼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요청해 주십시오.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지금 오늘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지금 이게 녹화가 되어서 나중에 공유가 또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시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다시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저희 유튜브에 채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한성 차세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가 여름 랜선 캠프를 연합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화면에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혹시 개교회에서 진행하시기가 어려우신 교회가 있으시면 저희가 진행하는 연합 랜선 캠프에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에 제주도로 선교를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직접 대면해서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활동이 없었고, 그래서 랜선 캠프를 제주도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아이들과 줌으로 이렇게 만나서 한 30명, 40명 정도가 함께 캠프를 했는데 물론 아이들하고 친해지고 나서 랜선으로 진행되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게 랜선으로 캠프를 진행했는데도 충분히 아이들이 즐기고 은혜 받고 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어요. 저희가 거기에서 용기를 얻어서 올해에는 연합으로 랜선 캠프를 진행합니다. 다음 주부터 등록이 가능하고요. 일정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문의사 여기 번호에 나와 있는 대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선생님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네, 이번 여름에도 우리 아이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인생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번 귀한 여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생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